푸른 볼가강의 물결이 새벽 안개 속에서 속삭이듯 흘러가는 곳, 루나야 자보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는 만이라는 뜻을 지닌 그곳은 이름처럼 밤이면 은은한 달빛 아래 반짝이는 강물과 소박한 오두막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었다. 이곳에서 도예가의 딸 안나 세르게이에브나와 어부의 아들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어린 시절부터 푸른 강물을 함께 바라보며 자랐다. 안나는 아버지 세르게이의 어깨 너머로 배운 흙 만지는 일을 사랑했고 언젠가 자신만의 혼이 담긴 도자기를 빚어내리라 꿈꾸었다. 미하일은 그런 안나의 꿈을 묵묵히 지지하며 그녀가 빚은 투박하지만 정감 어린 그릇에 자신이 잡은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담아주곤 했다. 안나, 언젠가 네가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면 내 가장 큰 배에 싣고 볼가강을 따라 세상 끝까지 알릴 거야. 미하일의 투박한 손이 부드럽게 안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안나는 그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미하일에 대한 깊은 신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지역관리 보리스 페트로비치 볼코프라는 자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강바람을 타고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루나야 자보드의 질 좋은 벡터와 세르게이가 운영하는 작은 도열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볼코프의 이름만 나와도 쉬쉬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루나야 자보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어느 늦여름의 오후, 쨍쨍하던 햇살이 갑자기 먹구름에 가리더니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다가올 불행을 예고라도 하듯 음산한 기운이 마을을 감쌌다. 그날 볼코프는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세르게이의 도요를 덮쳤다. 세르게이, 내 놈이 감히 황제 폐하께 바쳐야 할 세금을 포탈하고 불량한 도자기를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혐의가 있다. 볼코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세르게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항변했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 앞에서는 무력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결코 그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함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버렸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다. 안나는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절규했지만 거친 손길에 밀려날 뿐이었다. 도요는 폐쇄되었고 작업장에는 볼코프의 수하들이 찍은 봉인 딱지가 을씨년스럽게 나붙었다. 안나의 눈앞은 캄캄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던 안나는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볼코프의 탐욕으로부터 도요를 지켜내야 했다. 그녀는 야로슬라블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께서 예전에 편지를 주고받으시던 명망 높은 늙은 도예장인 레프 니콜라예비치가 계셨다. 그분이라면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안나의 결심을 들은 미하일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사랑하는 그녀를 험한 세상으로 혼자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안나의 눈빛에서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보았다. 안나, 내가 함께 가겠다. 아니, 미샤. 너는 이곳에 남아 우리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볼코프의 동태를 살펴줘. 그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안나는 미하일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미하일은 안나의 깊은 생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밤새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안나의 여비를 마련해 주었고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야로슬라블로 향하는 역마차에 태워보냈다. 멀어져가는 마차를 바라보는 미하일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안나를 돕고 루나야 자보드를 저 악당의 손에서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야로슬라블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안나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낯선 도시, 거대한 야로슬라블에 도착했을 때 안나는 그 위용에 압도당하는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레프 니콜라 예비치의 집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낡았지만 기품 있는 목조 가옥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안나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장인의 고집과 엄격함이 느껴졌다. 안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사정을 간절히 설명했지만 레프 노인은 냉담했다. 세르게이라, 기억나는군.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네. 돌아가게. 안나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레프 노인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서 기다렸고 때로는 자신이 루나야 자보드에서 가져온 백토로 작은 그릇을 빚어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간절함과 흙을 다루는 섬세한 손길에서 레프 노인은 젊은 날의 자신과 세르게이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이 지나고 여전히 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 안나를 본 레프 노인은 마침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들어오게. 하지만 내 가르침은 혹독할 것이야. 그걸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말이지. 안나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레프 노인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레프 노인의 작업실에서의 생활은 안나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수련, 흙을 고르고 유약을 만드는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레프 노인은 칭찬에 인색했고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렸다. 함께 수련하는 다른 젊은 제자들은 낯선 시골 처녀인 안나를 은근히 따돌리거나 시기했다. 안나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밤마다 눈물 지었지만 아버지와 미하일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흙의 미세한 감촉에 집중했고 불의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웠으며 유약의 오묘한 색채에 매료되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점차 생명력을 지닌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루나야 자보드의 푸른 강물과 밤하늘의 달빛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양과 색감을 찾아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레프 노인의 심부름으로 야로슬랍을 저작거리의 유명한 트락티르, 러시아 전통 여겸 식당인 황금 수탉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관의 주인이자 야로슬라블의 정보통으로 알려진 카테리나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카테리나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안나의 남루한 행색 너머에 있는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숨겨진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안나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카테리나는 깊은 연민을 느꼈고 남몰래 안나를 돕기 시작했다. 때로는 질 좋은 유약 재료를 구해주기도 하고 볼코프가 야로슬라블에 심어놓은 하수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알려주기도 했다. 카테리나의 도움은 낯선 도시에서 홀로 싸우는 안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루나야 자보드에 남은 미하일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그는 볼코프의 폭정에 신음하는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여 그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지만 볼코프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쉽게 나서지 못했다. 볼코프는 미하일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가든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다. 그의 어선 그물을 찢어놓거나 잡은 물고기를 헐값에 강탈해 가기도 했고 심지어 그가 반란을 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에서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미하일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몰래 볼코프의 저택 주변을 맴돌며 그의 비리를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해 애썼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리고 틈틈이 인편을 통해 안나에게 서신을 보냈다. 짧은 편지에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과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 편지들은 험난한 현실을 버텨내는 두 사람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시간이 흘러 야로슬라블에서는 매년 열리는 대규모 공예 박람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각지에서 모인 장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다. 볼코프는 이 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안나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성을 높이거나 만약 안나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녀를 첩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울 심산이었다. 볼코프는 안나에게 사람을 보내 박람회에 자신의 후원을 받아 참가할 것을 종용했다. 만약 거절한다면 루나야 자보드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비열한 협박도 잊지 않았다. 안나는 볼코프의 협박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대로 그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카테리나는 볼코프의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고 즉시 안나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레프 노인과 함께 안나를 보호하고 볼코프의 계략에 맞설 방법을 은밀히 의논하기 시작했다. 레프 노인은 안나에게 말했다. 두려워 마라, 안나. 진정한 예술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법이다. 너의 혼을 담은 작품으로 저들의 오만함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안나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박람회에 내놓을 작품 제작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루나야 자보드의 푸른 강물이었고 밤하늘의 은은한 달빛이었으며 아버지의 억울한 눈물과 미하일의 깊은 사랑, 그리고 자신의 꺾이지 않는 희망이었다. 드디어 공예 박람회 날이 밝았다. 야로슬라블의 중앙광장은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천막 아래에는 온갖 종류의 공예품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안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조심스럽게 진열했다. 그녀가 만든 것은 한 쌍의 푸른빛 화병이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곡선, 깊고 맑은 푸른 유약 위에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은은한 금빛 가루가 흩뿌려져 있었고 화병의 입구는 잔잔한 강물결을 닮아 있었다. 그 안에는 루나야 자보드의 영혼이 담겨 있는 듯했다. 볼코프는 이미 심사위원 중 몇몇을 돈으로 매수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안나의 작품을 훑어보았다. 심사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볼코프의 사주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안나의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형편없는 점수를 매기려 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군. 기교도 부족하고 색감도 촌스럽기 짝이 없어. 한 심사위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안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레프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단호했다. 잠깐, 당신들은 눈이 멀었소? 이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예술혼이 담긴 명작이오. 단순함 속에 담긴 극도의 세련미와 자연을 담아낸 저 오묘한 푸른빛을 보시오. 이것은 기교를 넘어선 경지에 이른 작품이란 말이오. 레프 노인은 안나의 화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의 열정적인 변론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볼코프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 순간 광장 한쪽에서 젖힌 숨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나타났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로 미하일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 꾸러미와 여러 장의 문서들이 들려 있었다. 카테리나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그는 무사히 야로슬라블에 도착하여 박람회장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모두 들으시오. 여기이자 보리스 페트로비치 볼코프는 루나야 자보드 주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을 빼앗은 파렴치한 악당이요. 이 손에 들린 것이 바로 그 증거요. 미하일의 외침은 천둥과 같았다. 그는 볼코프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와 피해자들의 피 맺힌 증언서들을 광장 바닥에 뿌렸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볼코프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궁지에 몰린 볼코프가 고함을 질렀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저것은 모두 날조된 것이다. 그의 수하 몇 명이 미하일에게 달려들었지만 미하일은 거칠게 저항했다. 그때 카테리나가 미리 연락해둔 도시의 경비대원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볼코프와 그의 수하들을 애워쌌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볼코프는 힘없이 경비대원들의 손에 체포되었고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안나의 푸른 화병과 용감한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레프 노인은 안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볼코프의 모든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파직되어 머나먼 시베리아로 유배형을 받았다. 안나의 아버지 세르게이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의 건강은 많이 상했지만 딸의 눈부신 성공과 사위가 될 미하일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위안을 받았다.
안나의 푸른 화병은 그의 공예 박람회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야로슬라브를 넘어 러시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루나야 자보드의 푸른 별이라 불리는 그녀의 도자기는 황실에까지 알려져 큰 명성을 얻었다. 가문의 도요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돌아갔고 안나는 러시아 최초의 여성 도예 명장으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오랜 시련 끝에 루나야 자보드로 돌아온 안나와